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부입니다. 현재 좀 이춘희 시정의 어떻게 보면 좀 성과랄까요? 아니면 대표적인 좀 공약이랄까요? 이런 거 하나 꼽자면 뭐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또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던 거죠? 지난해 4월이었죠. 이춘희 시장이 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세롬동 건립안을 이제 확정 발표했죠. 세롬동에 주차 타워형으로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시설, 주차공간, 그리고 로컬푸드, 그리고 뭐 편의시설 같은 거를 같이 넣는 그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큰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종시가 재정위기 사태를 맞이하면서 야, 200억 원을 오롯이 여기에 투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많다. 그래서 한 900m 떨어진 다정동 국민상가 임대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LIH와 협의를 통해서 1층은 분양받고, 그리고 2층은 영구 임대 방식으로 뭐 협의가 마무리되었던 건 아니지만 예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로컬푸드 3호점을 개장하겠다. 궤도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언론 보도회에서 세롬동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진 거죠. 그래서 세롬동 주민들이 반발을 이어가면서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분. 각자 출처는 달라요. 네. 저는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변경이 됐구나 해서 이건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순동 기자는 다른 자리에서 입지 변경안을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 어떤 업무 협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거기서 약간 설전이 벌어졌던 얘기들을 듣고 서로가 일치했는데, 사실 각자가 특종을 하려고 했죠. 근데 전화를 했더니 아까 이순동 기자도 연락 왔었습니다. 딱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시민사회의 어떤 민민 갈등을 초래하기 위해서, 뭐 유발하기 위해서 기사 썼던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 입지가 변경됐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 사실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고, 그 정례 브리핑 때 올해 정례 브리핑 때 책자에 나온 것 중에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괄호치고 다정동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정보 차원에서도 좀 알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인데, 근데 예상 밖으로 너무나 그 민민 갈등이 초래되고 좀 시끄러웠던 과정이 돼서 좀 저희가 좀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자분도 아마 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었겠지만, 네.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 생각인데,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세종시의 시민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시설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뭐 많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줬다 뺏는다는 느낌을 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시의 재정난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세종시 예산을 알뜰하게 쓴다는 관점에서 사실 그 세롬동 원안 그리고 다정동 수정안 그 입지 간 거리가 대략 한 1.5km 정도 거리라서 멀지는 않아요. 멀지는 않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땐 그 세롬동보다는 다정동의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앞으로 들어올 인프라가 적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균형 발전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LH 상가 말도 안 되는, 원래 그 올해 말에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에 그 1,5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상가가 85호가 지어졌어요. 과거 전례로 비춰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이 10호에서 15호 사이인데 85호면은 8배가 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완화되면서 LH가 그것을 틈타가지고 막 때려 지은 거예요.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다 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상권이 죽겠죠. 이제 그러면서 주변 상권의 엄청난 반발을 맞이하게 됐고, 그러던 과정에서 또 하나의 상생안으로 여기에 싱싱장터가 들어서면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직사회의 판단이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오판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시가 전략적으로 뭐 지금 이택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 공간을 상권 활성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떤 그 공공적인 요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접촉이 들어갔었던 거고 LH도 적극 수용하는 입장. 그러니까 시의 그 노력은 좀 가상하다고 할까요? 예산을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노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그 주민 편의 시설까지 넣는 거.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일단 저는 그 여기서 잘 주의 깊게 볼게 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세롬동 위치안에. 그래서 세롬동 주민들이 뿌리 난 거는 약속 뒤집기. 세종시는 솔직히 지난 4월에 언론에 공표를 했고 확정을 지었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세롬동 주민들과의 사전 의사소통 전혀 없이 갑자기 이제 일방적으로 아마 그런 보도가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셨던 것들이 아닐까 시민들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결국엔 다시 원안으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세롬동으로 유턴했다고 보여지는 건데. 원안보다는 약간은 좀 수정안이라고 가깝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어요. 입지는 세롬동으로 돌아왔는데 그렇죠. 원래는 그 주차 타워를 짓고 그 1층에 뭐 싱싱이 장터를 놓고 뭐 2층에 다른 어떤 시민 편의시설을 넣는다라는 계획이고 또 그 위층에는 이제 주차장을 이제 넣는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아름동 2호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공영 주차장을 넣고 그렇죠. 싱싱이 장터 넣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난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싱싱장터와 편의시설만 먼저 놓고 주차장은 그 나머지 부지가 좀 있어요. 전체 부지에서 한 절반 정도를 싱싱장터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노외 주차장으로 해서 이제 이용하다가 장내 수요가 주차 수요가 더 많아지면 다시 주차 타워를 원래가 주차장 용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빨리 수습된 거는 다행이겠지만 결국에 재정난이 좀 불러온 안타까운 뭐 그런 사연이 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종시에 건립될 각종 도시 인프라 시설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거론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죠? 거론될 예정이 아니라 이미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그렇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 5월 정도에 개장하는 중앙공원 1단계가 있죠. 그 안에 반다비 빙상장이 2022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들어설 예정인데 그 빙상장이 애초 위치에서 좀 반대편으로 좀 그 이전하기로 수정안이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또 주민들의 반발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 초에 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그 네. 친환경 종합타운이라고 해서 뭐 폐기물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지역의 곳곳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제 뭐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은데 그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입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립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운동의 시립 도서관이 내년에 그 상반기에 들어서고 지금 현재 국립세종도서관이 호수공원 옆에 있고 남측에도 하나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3생이나 4생활권의 시립 어린이 도서관이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외에도 세종경찰청, 민간 건물에 들어서 있는 세종경찰청이 이제는 어엿한 독립 건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부지 검토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최근 교통 이슈죠. 뭐 KTX 세종역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부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광역철도의 노선이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입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 기자가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내부 입지 그런 논쟁들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말했는데요. 저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좀 세종시 입지를 노리는 것들이 몇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중앙행정기관 한 3곳 정도 되고요. 4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자문위원회 한 12곳. 그리고 그 정부행정위원회 한 5곳 해가지고 21개. 또 중앙행정기관뿐이 아니에요. 또 공공기관하고 공기업.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2개 정도를 세종시가 이제 세종시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전망이에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요 밑에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협회 및 단체들. 이것들까지 다 온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기관이나 단체 협회들이 세종시로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로 배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어떤 유치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입지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좀 세종시에서 이런 쟁탈전이 좀 펼쳐지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이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민민 갈등으로도 비화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뭐 최근에 이런 사례도 있죠. 그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격리 수용 임시 숙소를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국내 어디인가는 격리 수용 그 임시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지역만은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흰피 현상은 예를 들면 싱싱장터가 얘가 되겠죠. 아, 다정도는 와야 된다.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다. 세롬동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이 부딪힐 때 이제 핀피 현상이라고 좀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 그걸 꼭 지역 이기주의라고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지역, 우리 동네의 발전적 욕구가 표출이 되는데 이제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느냐 관계기관들이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달리 시각을 볼 수 있다고 할까요? 입지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기관들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집값하고 그리고 어떤 상권, 주거 문제 이런 거랑 직접적으로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이 이제 그 지금 하얀 도화지 속에 세종시라는 도시를 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요 새로운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영원히 이쪽엔 들어오지 못한다면 지금 그림 그릴 때 빨리 여기 우리 집 앞에 넣어야 된다. 왜냐면 집값 뭐 이런 거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는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 시민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각 생활권 시민들께는 굉장히 좀 다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민감하고 것 같은, 다급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런 시설들, 도시 각종 인프라 시설들 앞으로 현재 지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좀 현재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 전망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입지 쟁탈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중앙공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빙상장이 멀리 2030년 완성기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다만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라 그것까지 세종시에 내려온다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협회 단체까지 사실 오늘 주제가 세종 시민들께서 좀 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조만간 이제 총선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을 위한 또 우리 마을을 위한 좋은 공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통상 이제 그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총선이나 대선 공약을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입지도, 그 유치, 중앙행정 유치도 그렇고 입지도 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그 입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더 좀 밀접한 관계라고 그럴까요? 지금 더 크게 다가온다고 그럴까요? 총선은 어쨌든 지역 발전 욕구가 표출되는 장이고 어찌 보면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까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잘 달래줘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사실 싱싱장터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위기론이 나왔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롬동이나 다정동 쪽에서 총선에서 조금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시민들도 이런 결정을 하는 집권 정당은 찍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많이 했었거든요. 약속을 뒤집은. 네,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잘 다듬어져서 실제 필요한 곳에 적재조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후보들이 또 어떤 공약 경쟁도 하고 새로운 기관이라든가 어떤 기능들을 유치해내기도 하고 균형 발전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좀 다듬어지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좀 차치하고 최근 들어서 뭐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최근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BRT 문제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주목을 더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BRT 노선을 축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뭐 교통, 상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대도시권, 역세권처럼 그 BRT 도로 주변에 뭐 이렇게 집값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그 효과가 되게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BRT 노선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세종시에서 야 뭐 한번 그러면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해서 고운동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실 거예요. 항상 뭐 주민과의 간담회 때도 그렇죠. 우리 BRT 뭐 얘기를 뭐 꺼냈었고 그래서 보조 노선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보조 노선, BRT 이제 보조 노선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 세종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보조 노선이라는 게 좀 뭐죠? 일단은 그 이순동 기자가 이제 BRT의 그 가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사실 BRT를 그냥 버스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세종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얘기하면은 지하철이고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앞으로 지하철급의 BRT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기도 하고 시범도시로도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BRT가 행복도시 1, 2, 3, 4, 5, 6 생활권을 링으로 그렇죠. 23km를 연결해서 어디서 타든 20분 이내에 생활권을 연결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 내리는 지점에서 그 생활권의 그 BRT와 먼 외곽 고운동이라든지 다정동이라든지 세롬동이라든지 외곽 생활권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동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선버스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배차 간격도 멀고 걸어가기에는 힘들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BRT 서비스를 받고 싶다. 우리는 어찌 보면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지하철을 어찌 보면 포기한 거거든요. 지하철 대신 BRT로 한 거예요.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그 가치에 동의를 해준 건데 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버스로 잘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BRT 보조 노선이 나온 것이고 그 보조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운동하고 종촌동, 아름동이라든지 이쪽부터 먼저 민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거기에서 BRT 중심도로까지 빨리 이동시켜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됐고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 나서서 보조 노선을 그리고 이 노선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면서 시가 검토를 하게 된 거죠. 세종시가 이제 검토를 하겠다. 보조 노선 BRT를 뭐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또 하나의 관심을 끈 게 뭐냐면 일부 예비 후보 측에서 준 BRT라는 개념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준 BRT는 뭡니까? 상당히 그 호응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후보의 공약을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조 BRT는 BRT 중심도로에서 좀 일생활권 주민들의 민원이 먼저 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약간 한정된 부분이 있었고 준 BRT는 저쪽 3생활권에서 그 2생활권, 1생활권, 오송역까지 이어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에 23km 순환도로가 있다고 하고 그거 외에 외곽 순환도로가 또 26km 정도가 있어요. 네. 거기를 활용해서 외곽 생활권의 그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외곽 순환도로는 또 신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80km로 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달리다가 그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타고 잠깐 들어가서 일단 세롬동도 한번 들리고 다정동도 한번 들리고 뭐 고운동도 한번 들려서 BRT의 서비스를 고루 누리게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물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그 사이에 3생부터 2생, 1생까지 한 5개 정류장을 신설해보자는 제안인 거고요. 앞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시도 한번 뭐 좋은 제안이다라 생각하고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BRT 보조 노선과 비교했을 때 참 좋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만큼 총선 공약으로 정책으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이 BRT 문제는 세종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문제하고 집값하고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보조 노선이다, 뭐 준 BRT다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쉽게 바라보지만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전 문득 드는 게 이게 노선만 뭐 신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BRT라는 그런 도로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뭐 공약이고 충분히 가능한 정책들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기존 BRT 도로를 보면 중앙에 이제 도로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운동 같은 경우는 BRT 전용 도로가 없어요, 지금. 이제 보조 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갖춰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이제 도로를 다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따라서 또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신호도 다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신속성하고 정치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까는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실효성 논란이나 이제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최근에 좀 이 문제는 입지 쟁탈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중앙공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빙상장이 최근에 위치 변경을 두고 굉장히 좀 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싱싱장터랑 비슷한 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그 3, 4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장애인 어울림형 그 어떤 동계 스포츠 시설 이런 그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세종시가 이제 그 공모에 당선이 되면서 그렇죠. 빙상장 건립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입지가 바로 이제 그 세종예술고가 있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제1주차장이 있는 그 앞에 도로의 맞은편 중앙공원 1단계 초입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쪽에 이제 빙상장을 짓는 것으로 입지가 어찌 보면 공표가 됐어요. 거기가 최적지다라는 또 판단도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지나면서 다른 검토가 좀 이루어졌고, 올 들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금강을 등지고 지금 작년에 그 공표된 그 안이 원안이 서측이라 표현하고 중앙공원 1단계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은 맞은편 동측부로 그 이제 제시가 됐는데 거기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빙상장이 이제 체육시설이잖아요. 그 주위에 축구장, 풋살장 이런 체육시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중앙공원 1단계 주차장과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 각각 500여 면 정도, 약 1000여 면 정도가 주차장이 집중적으로 또 거기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통 수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체육시설 연계를 봤을 때는 이쪽이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해서 수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차장이 이제 국제 경기도 유치할 수도 있고 주차장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더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그쪽으로 사실 또 지금 무게가 되게 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입지가 또 변경되면서 처음부터 이쪽을 했으면 또 그렇게 좀 뭐 시끄럽지는 않을 텐데 또 갑자기 입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동부 쪽 아까 이제 어진동 쪽 동부 측은 또 한뜰마을하고 도담동 삼생활권 그쪽 이제 주민들이 관심을 또 보이던 곳이고 또 세종 예고 쪽은 또 한솔동, 세롬동, 다정동, 나선동 이쪽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어쨌든 생활권이 그쪽이랑 조금 더 가깝다. 이쪽은 그렇죠. 이쪽이고 이쪽은 이쪽이 가고 약간 그런 차이네요. 아니 제가 뭐 스케이트를 못 타도 빙상장 우리 집 근처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제가 안 타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이제 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빙상장이라는 게 또 우리 세종시 어렵게 또 공모를 통해서 따온 거고 세종시 최초죠 거의 이렇게 국제교육 빙상장이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좀 관심을 더 갖고 있으면서 또 국민청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민청원까지 또 갔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엔 아까 이야기했던 로컬푸드 직매장과 또 마찬가지로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또 시나 뭐 관련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바꿨다. 또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싱싱양도처럼 아주 거칠지는 않은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바로 녹화하는 이 시점이 마무리되는 한 달 시점이에요. 네. 근데 그 참여자는 500명 좀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런데 또 릴레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또 다른 빙상장 똑같은 내용의 빙상청원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제 이런 주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는 적을 수 있을지언정 이 사업을 총괄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직 행복청과 세종시가 합의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행복청과 세종시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내면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결정을 내릴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보안 좀 유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확정돼가지고 처사 뜨지기 전까지 보안 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예민한 일이니까. 세종시가 좀 건립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을 하나 좀 살펴보자면 시립 어린이 도서관이 좀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이었나요? 언제였죠? 꽤 몇 년이 흐른 것 같은데 시립 도서관을 한번 추진을 할 때도 입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예정지가 삼생활권 소담동이죠. 세종시 구상은 그 삼생활권 소담동 경찰청 지금 임대한 곳이 있죠. 사무실 그 앞부분인데요. 그 유일부지 같은 이렇게 있죠. 환승주차장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거기에 시립어린이 도서관을 보태서 이렇게 뭐 엄마들이 칭신했던 시장을 보면 애기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이제 발상으로 해서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시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는 없고 어쨌든 배경은 그렇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내년 상반기에 고운동에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립세종도서관이 행복도시의 중앙이라고 하는 중앙복지공간 옆쪽에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금강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는
도서관이 2개 정도가 큰 도서관이 있다. 그렇죠. 남쪽에도 하나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필요성 속에서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건 이론의 여지 없이 3, 4 생활권 중에 한 곳으로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출발 지점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중간 지점이 어디냐. 접근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흥동 기자가 얘기했던 환승주차장 그 부지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닥을 모은 것인데 로컬푸드 싱싱장터 4, 5점 그다음에 주차 타워 그다음에 시립 어린이 도서관 이 세 가지가 모두 주무 부처가 달라요. 정부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한 개 건물 6층 이상을 지어야 되거든요. 6층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려면 한 개 건물인데 3개 부처가 예산을 각각 투입하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어떻게 잘 조합해 낼 것인가 이런 숙제를 남겨두고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지평가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어서 아마 어떤 시민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갈 경우에는 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뭐 시립도서관하고 국립세종도서관이 뭐 강북 측에 있고 강남 측에 이제 도서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시는 지금 이제 입장은 3, 4 생활권에 반드시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뭐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거 또 확정됐다 그러면 또 저기 할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쪽의 입지는 좀 확실하지 않느냐. 거의 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제 시립 어린이 도서관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구체적인 건 용역이 나와봐야 되니까 그때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시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고운동에 짓고 있는 시립 도서관의 약 3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각 동별로 그 복컴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한 3, 4배 정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법원, 검찰청마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마저도 만약에 빼앗긴다면 3, 4생활권에서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 입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뭐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빙상장 그리고 또 어린이 도서관 입지에 관한 좀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또 하나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세종시에서 1월 초,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월 초에 그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물론 어디에다 놓겠다, 이건 아직 정확하게 발표는 없었지만 다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어쨌든 이게 좀 뭐 쓰레기 처리 시설, 뭐 이런 약간 환경 저해 시설, 뭐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반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친환경 종합타운은 일찌감치 2017년, 16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던 시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기존 읍면 지역이 있고 각각 그 지역에서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환경 폐기물들을 어디로 운반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읍면과 동에서 분산 처리되거나 또는 뭐 어떤 그 위탁을 준다거나 조금 제각각으로 되고 있어서 또 어느 지역에서는 그 폐기물이 한쪽으로 그래서 그 이 생활권의 한 곳으로 폐기물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 차들이 계속 지나면서 냄새를 풍긴다 이런 민원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멀리 2030년 완성기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했고 다만 이게 혐오 시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도시에서 모범 사례를 창출하고 있는데 친환경, 말 그대로 친환경 종합타운을 해서 냄새라든지 환경 오염에서 벗어나면서 아이들의 어떤 미래 교육의 장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민 편의시설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으로 지금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근데 어디냐? 어디에 들어설 거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혐오시설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 집 앞 앞마당에 들어서는 공원으로 볼 것이냐? 이게 참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경기도 하남의 유니온 파크라든지 또 그 지금 가까운 충청권의 아산시의 그 그렇죠. 친환경 과학공원인가요? 그 이름이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친환경 종합타운의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하에 처리 시설을 두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상에는 공원과
또 뭐 150m나 100층 규모의 전망대, 전망 타워가 있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 주변에 놀 수 있는 어떤 체육 시설, 뭐 생태 공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습니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 장소가 명소가 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떤 쓰레기 처리,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이런 컨셉들이 정확하게만 전달된다면 유해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달만 된다면 시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몰놀이장이 아니라 워터파크 수준의 어떤 지상부에 이런 것들도 좀 그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 친환경 종합 타운은 대세예요. 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도 대세인데 이거를 이제 분명히 뭐 이런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을 위에 편의시설을 갖춰놔도 난 반대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쨌거나 저쨌거나 송내는 쓰레기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 반대 과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뭐 시설을 좋은 시설을 넣더라도 주민들하고의 소통, 설득 과정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뭐 이거를 확실히 이겨내야지만 시설이 들어와도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확실히 짚지 않으면 이거 문제될 게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좀 해야 되고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이 첨예한 그 찬반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19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우리 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동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접수된 동에 그 대표를 누구 한 명을 선정해서 네. 입지선정위원회에 한 3명 정도까지 주민 참여를 시키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올해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2024년에 친환경 종합타운을 이제 선보이겠다라는 게 시의 구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세종시는 결국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공공기관이나 여러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또 유치해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좀 어떤 기관들이 있죠? 정부 세종청사에 내려와 있는 기관들이 네. 결국은 이제 정부 서울청사라든지 이제 과천청사에서 내려온 기관들이잖아요. 2012년부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수도권에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관이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딱 이름만 들어봐도 서울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고.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여성가족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죠? 그 법무부. 이렇게 2개가 더 있어요. 근데 요 2개 기관 정도는 좀 달리 생각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것과 연관지어서 뭐 법무부랑 뭐 대검찰청 요즘 뭐 설전이 붙고 있는데 대검찰청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감사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기관들도 사실상 꼭 그 서울에 있지 않아도 정부 세종청사 중앙행정기관과 업무 연계성이 높은 것들은 좀 내려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죠. 법무부하고 여성가족부는 그 대통령 지근거리에 뭐 굳이 없어도 비외교 통일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종시도 계속 그 행복도시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해서 지금 다른 기관들도 지금 세종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이라 한다면은 어쨌든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이런 중앙행정기관들의 소속기관들을 말하는 건가요? 주로 어떤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부는 이제 중앙부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중앙부처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이 있어요. 네. 아까 이제 21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8곳을 이제 지금 세종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총선 공약을 반영시켜서 이제 21개를 이제 반영시키겠지만 8곳은 정말 꼭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우선 검토 목록에 이제 담아놓은 상태인데요. 자료 보고 말씀드린 원자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이용권위원회, 중앙기관 3곳 하고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 2곳, 그리고 이북 5도 위원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곳, 그래 정부 행정위원회라고 말하거든요. 이 8곳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21곳은 이제 총선 공약에 반영을 시키는데, 근데 이게 명분이 되게 뚜렷한 게 중앙행정기관들과 업무 협업을 이뤄내야 할 중앙부처들이 따세종시에 위치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과기정통부, 그렇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권익위가 또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종시에 분명히 이전될 명분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뭐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적어놓은 거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부, 국토부부, 다 세종시에 이미 내려와 있는 부처들과 중앙부처들과 다 업무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정비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이승동 기자가 말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중앙 행정기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기관들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기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앙 행정기관에 속하는 기관들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지금 수도권에 있는 120 몇 개인가의 그 공공기관을 이제 총선이 지난 이후에 이제 지방으로 이제 분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민주당 공약인가로 한번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중에서는 세종시로 내려올 수 있는 기관이 좀 없는 겁니까?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선이 끝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총선이 끝나고 6, 7월경에 발표될 것이다, 최종 용역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그 이전이 153개 기관 이전이 그렇죠.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15개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름동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뭐 선박안전기술공단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19개가 세종시에 내려왔고, 그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 버전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는 6월 7월에 발표될 그 부분은 버전 2인데 거기 한 127개 그 이상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종시가 사실은 잠정적으로 22개를 목표로 삼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세종시가 다 가져가는 건 좀 사실 너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국의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사상 최초로 넘어섰잖아요. 그런 비균형 발전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도 골고루 좀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세종시가 처음에는 22개를 내걸었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선회한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세종청사에 있는 기관들과 반드시 필요한 연계성이 있는 기관들,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그 부처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은 선별해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도 골고루 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세종시가 상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6년 만에 이제 버전 1이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2차로 이제 6, 7월쯤에 중앙부처가 용역을 통해서 어느 이전 기관을 뭐 결정한다 얘기가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상 공공기관하고 단체가 지금 아까 이제 공공기관은 몇 개라고 하셨죠? 127개 이상 플러스 알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때가 이제 한 153개 정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단체까지 또 포함하면 한 300개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축산환경관리원 지금 내려와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 뭐 한국수목관리원 이것도 이제 뭐 세종시에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협회하고 협회 단체장하고 기관장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세종에 그냥 일사천리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종시에 내려온다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협회 단체까지 내려온다면, 이거는 뭐 입지 문제를 떠나서 뭐 행정수도 그리고 뭐 상권 활성화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한 곳도 안 내려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세종시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여러 협회 단체가 막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내려올 공간들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많이 분산돼서 배치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렇죠. 뭐 규모가 작든 뭐 많든. 조치원읍 서북부 지구라고 이미 그렇죠. 이제 그 지구에도 뭐 축산회관이라든지, 아직 축산회관은 지금 아직 협상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시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뭐 그런 기관들이 서북부 지구에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또 시가 의욕적으로 이제 조성 중인, 내년 정도에는 입주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갖춰놓겠다라고 하는 장군면 금암리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솔동에서 금강 자유형 쪽 가다 보면 우측에 좀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거기도
거기가 이제 그 서북부 지구보다도 가격은 더 저렴하고 규모는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고. 이게 5만 평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5, 6만 지금 평? 15만 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신도시의 이제 나성동의 이제 상업용지를 불가피하게 상가 공실이 많다 보니까 공공용지로 전환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반곡동으로 가면 법원검찰청 주변에 뭐 최근에 이제 관세청, 대전에 있는 관세청의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도 이미 건물을 다 짓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전력도 그쪽 라인에 온다고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1생활권 공공업무단지에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공공업무단지는 산재대에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은 많아요. 많은데, 근데 다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많은 공공기관들이 민간 상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상생 차원에서 워낙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나든가 행복청이 이런 공공시설 단지를 바로바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상권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조금 속도를 늦춰가면서 일단 상권 공실부터 좀 메워주는 역할로 할 것인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좀 여겨집니다. 이 협회들이 상생 차원에서도 뭐 민대상가로 들어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규모 인원들이 많거든요. 30명, 50명 되는 곳들이. 그걸 사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협회나 단체들까지 들어온다면 임대 공실 부분에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있고, 상권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옥도 짓는 곳도 있고요. 그 뭐 한국소방시설협회 같은 경우는 사옥 건립을 목표로 MOU를 체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이제 방침을 정한 게 11개 혁신도시나 세종시에 다 내려보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지침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얼마나 많은 뭐 세종시 나름대로 목표를 잡아놓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그 기관들에 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인구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11개 혁신도시 중에 세종시가 상징성 면이나 어떤 주거 면이나 이러면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이 6월 달도 되게 기대가 되고, 중앙행정기관도 어떤 행정관이 들어오는 것도 기대되고, 이건 세종시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진짜 파급력이라고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입지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쵸. 이런 기관들이 내려와야지 뭐. 이제 해당 기관 단체들이 자기 의향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가고 싶다라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존중해 줬거든요. 그동안에는 조용하게 어디 들어가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기관들이 윤곽을 드러내면 어느 생활권 주민들에서는 좀 상생 차원에서 우리 지역으로 좀 오게 해달라. 이 기관.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오송 지역, 충북 오송에서 오송역 옆으로 좀 와달라. 이렇게 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들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호재고 되게 그 기분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여 개 지금 아마 공공기관이나 이제 단체나 협회 등이 있다 보니까 각 생활권이나 각 지역별로도 물밑 쟁탈전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 기관 하나 정도는 더 짚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세종지방경찰청이 작년 이제 여름 정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민간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사실 지방경찰청 격에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나가기 위한 물밑에서 이제 그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현재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경찰청. 저도 뭐 이제 경찰청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정말 어렵게 유치한 거예요, 경찰청. 그렇죠. 행안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행안부에서 절대로 간댔어요. 야, 경찰서 세 곳도 안 되는 곳에서 어디 경찰청이야? 니도 함부로 하지 마.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치경찰제하고 맞물리고, 뭐 이런 상황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세종시에 이제 어떻게든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골프먹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좀 시작은 좀 미미한데 마크 좀 달고 있고 뭐 이런. 네, 좀 이렇게 경찰청이라는 상징이 있고. 대문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고. 그리고 딱 경찰서 정문에서 충성하고서 경찰차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청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경 출신이나 또 이게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안쓰럽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어쨌든 추진하고 있어요. 경찰청을 짓자. 그래서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구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뭐 한 10,000평 정도로 해서 5-2 생활권
그쪽으로 많이 이제 그 행복청에서도 유도를 하고 기울여지는 것 같아요. 5-2인가요? 5-1이 아니고? 5-1. 5-1. 아, 발음이 좀 안 좋아. 5-1로. 5-1. 아, 침이 고여가지고. 스마트시티 시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1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서, 이제 입지를 하면서 첨단 치안의 메카로 세종을 이제 만들겠다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많이 무게가 실렸다 여기도. 근데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이 경찰청 내부에서 고위 이제 간부 그 공무원들 중에서 야 그래도 국회분원 좀 어진동 저쪽에 경찰청이 좀 국회분원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5-1 새마을권으로 잠정 쪽으로. 어쨌든 지금 구도가 네. 그 조치원읍에 세종경찰서가 있는데 사실상 북부경찰서라고 이렇게 표기는 안 하지만 북부경찰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 현재 시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금강변을 보고 있는 그 남부경찰서. 근데 좀 더 멀리 봤다고 좀 보고 싶어요. 남부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종경찰청은 2개의 경찰서를 관할에 두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로서의 그런 관점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남부경찰서는 아마 그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서 세종시가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자치경찰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유성 기자가 얘기했던 그 입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금강 넘어서에 아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그런 위상적 관점으로 들어설 것이냐. 위치적으로도 약간 중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막 그 첨단을 달리는 스마트시티 그 컨셉에 맞게 첨단 경찰의 미래상을 전국에 또 그 견학을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첨단 경찰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그 어떤 시발점으로 스마트시티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외지에 경찰청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 중심부에 있긴 하지만 충북이나 이런 데는 외부에 있는 게 그 출동하는 저기는 아니에요. 경찰청이. 어쨌든 수의서지나 뭐 상황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가 이제 시내 중심부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 이제 5-1 생각하거나 그 국회 분원 부지 옆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종시 이상에 맞게 적정공,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좀 건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최소 규모로 졌기 때문에 지금 별관도 못 짓고 있고 임대상가로 네 곳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앞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종지방경찰청까지 여러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앞으로 이제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면 분명한데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골고루 잘 배치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는 또 세종시나 관련 기관들의 이제 앞으로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쯤에서 두 분께서 이제 마무리 공식 코너 이제 견제관방식 던져줄 텐데 먼저 오늘은 뭐 이희택 기자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약간 용어적 그 전문적 용어인데 님비와 핀피 현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님비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는 의미였고 그다음에 핀피는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됩니다라는 그런 요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도시이고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장통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님비의 비와 핀피의 피를 좀 이렇게 초성을 연결지어서 좀 유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비 없이 해피한 사회적 합의 이뤄냅시다.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제 자신한테 느낀 게 너무 이제 성격이 급하고 흥분하다 보니까 입에 침도 고이고 제대로 말도 안 나오고 막 꼬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큰 틀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침착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입지 오늘 얘기 나왔잖아요. 뭐 그거 봐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빅피처를 그리자. 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도시 기반 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 세종시 또는 우리 마을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